영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갈게, 나 가서 빵 살게 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던 분이 딱 한 분 오, 계신데 첫날 그게 주혁 씨였어요. 아, 아, 근데 약간, 그게 약간 소름 돋는다. 첫 영화가 끝나고 그 흥행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음, 어 그랬을 때인데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러 온 배우는 주혁 씨였어요. 와, 음.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혁 씨는. 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콘텐츠 공식 파트너사인 시네플레이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함께하는 감독 인터뷰 시리즈,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시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시네플레이 이진주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초대 감독님은 이철아 감독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었는가? 네. 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철아 감독님은 중앙대 일어인문학과를 맞아요. 이렇게 졸업하시고 광고회사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광고회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의미에서 영상 관련 또 그렇죠. 직종이라고 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럼 이게 감독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영화에 좀 꿈을 꾸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해야 그렇죠. 아, 되니까 네, 잠깐 이제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내가 왜 영화 감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원래는 영화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부터 켜왔던 뭐 시네마 키즈는 아니었고요. 저는 음, 네. 음악을 하고 아, 싶었던 네네네. 흔히 말하는 딴따라라고 하는 밴드 뭐 이런. 밴드를 하는 중학교 때부터 음,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히고 뭐 저는 이제 건반이랑 드럼이랑 뭐 어, 보컬은 차마 하지 못했지만 음, 연주 쪽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꽤나 학교 밴드와 외부의 음, 콘서트도 부모님 몰래 나가서 하고 음, 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이제 음, 근데 음악도 이제 진지한 음악이긴 했으나 음, 어찌됐건 제 또래 때는 그 비주얼 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비 메탈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그런 음, 비주얼이 또 중요한 락을 선호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자료들이나 음, 그 당시 힘들게 본 음, 비디오 뭐 음. 이런 카피본들 이런 거 흔히 말하는 백판이라고 하죠. LP판 또 라이센스가 예, 아닌 뭐 이렇게 퍼르덩덩한 예, 그런 자켓의 앨범을 들으면서 자랐던 1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일요일문학과는 음, 사실은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죠. 이제 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이제 까만색 잉크로 01, 음, 02, 12 뭐 이런 식으로 막 치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3지망으로 뭘 찍었는지. 근데 이제 어, 네, 삼지만, 3지망으로 합격이 된 것이 그러시구나. 일어일문이었고 이제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그 음, 일어가 또 저의 영화 하는 데는 또 많이 더 도움이 됐던 그런 아, 연결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삼지망으로 음, 제 손가락이 찢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도 긍정적으로는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일어일문 학과를 다니면서 바로 영화를 한 건 아니고요. 음. 이제 계속 음악 활동을 했었어요. 음악 활동을 하면서 혹시 그때 헤어스타일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어 차라리 1년 그 흔히 말하는 긴 머리에 뭐 귀걸이와 짝 붙는 지금보다 어, 굉장히 날씬한 몸매였어요. 허리 뭐 어, 26, 27 막 이런 빼빼 마른 청년이 전 완전 비주얼라. 드럼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뭐, 좀 보기 힘든 비주얼이었어요. 비주얼을 꿈꾸지만 저로서는 지금 보기 힘든. 아무튼, 아유, 갑자기 부끄러워.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서 조금 성격도 변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이제 어, 뭐 담배도 엄청 피우고 뭐 선을 넘는 행동은 안 했으나 음, 굉장히 겉멋에 좀 치중한 딴따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하면서 이제 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뭐 작곡을 해서 이렇게 판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이 네. 되지 않으니까 20대 초반에 안 알려진 작곡가니까 막 드라마 음악 네. 선생님한테 곡을 팔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재미나게 그냥 그 당시를 즐기면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음반도 준비했었죠. 이제 프로듀싱으로 해가지고 작곡한 노래와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하여튼 폼은 되게 많이 잡고 다녔던 것 어, 같아요. 나 음악하는 사람이야라고 음,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음, 돼서 저의 실력과 현실에 대한 깊은 어떤 힘든 벽을 느끼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음, 하면서 세월이 이제 지났죠. 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광고 회사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광고 회사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CF를 만드는 프로덕션이죠. 정말 음, 가방 못지라고 하죠. 이게 뭐 심부름꾼, 흔히 말하는 FD 같은 걸로 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음악을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광고계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독특하게 어떤 광고를 한다고 막 뭔가 뛰어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공부 좀 하고 음. 논다 싶은 음, 친구들은 아, 이 상대적으로 좀 회사로 자유로운 내 직종. 자유로운 직업인 광고 프로덕션에 가는 게 굉장히 더 음, 폼이 나는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90년대 초반, 중반이었던 좀 거죠. 민규동, 윤재균 감독님도 맞아요. 예. 다 그때 광고 회사의 뭐 PD다 뭐 하면 다들 이렇게 굉장히 좀 선망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되게 좋은 직업이다 그러면은 광고 회사 PD를 어, 꼽았었거든요. 광고 회사 음, 감독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공부 좀 하고 노는 친구들은 글로 음, 갔었어요. 저도 큰 대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광고 프로덕션에 음,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좀 잘했었나 봐요. 그게 저희 영상에 조금 뭔가 음, 그 음, 뭐 어떤 그 기질을 조금 제가 느꼈던 건지 되게 재미있었고 음악과 영상과 그런 걸 편집하고 음, 찍고 그러니까 FD들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찍어놓은 그림들을 음, 음악을 해서 가편집해가지고 감독에게 음, 보여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음, 밤새서 하는 음, 근데 그걸 밤새서 일을 하고 혼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되게 재밌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정식으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간 큰 광고 대행사에 음, PD로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음, 뭐 그렇게 한 3년 일했을 때였어요. 그 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과, 혜태제과,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이런 음, 나름 지금은 없어진 혜태제과지만 나름 그 당시엔 굉장히 큰 그럼요. 네. 제과였거든요. 그래서 품목이 많았죠.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광고와 음, 다양한 감독들의 CF 감독들의 연출 스타일, 그다음에 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음, 특수한 촬영을 하는지 뭐 음, 시즐이라고 하죠. 아, 과자를 어떻게 네네, 찍는지, 음, 음료를 초콜릿을 어떻게 예쁘게 음, 퍼트리는지, 막 이런 음,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느꼈죠.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우자동차라는 큰 굵직한 클라이언트의 자동차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음, 해외 촬영을 좀 몇 번 오, 오, 다녔었어요. 이제 해외 촬영을 다니면서 그 유명한 그 감독님들이 있는 프로파간다 필름이라는 그 당시에는 음, 마이클 베이 감독도 거기 소속이었고 그렇죠, 오, 네, 도미닉 세나 감독이나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거장들의 맞아요, 초창기 어, 시절의 프로덕션이었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제 시야가 한번 바람이 훅 들어왔죠. 아, 어, 내가 계속해서 이 영상 업계에 있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이 될까를 걱정했죠. 그 음, 생각해보니까 되게 음, 겉멋이 아주 잔뜩 네. 들어섰네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네. 네, 당시 뭐 마이클 베이, 도미닉 세나 그리고 네, 사실은 또 뭐 이
그 CF 출신, 그 광고업계 출신의 최고의 이름 역시도 데이비 핀처.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 이름들을 접하면서 뭔가 그래도 막연하게 좀 감독의 꿈을 좀 꾸시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마이클 베이가 그 나쁜 녀석들을 처음 네, 데뷔했을 때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데이비 핀처, 뭐 도미세아도 막 영화 감독으로서의 막 네, 한 발, 두 발 계단을 맞아. 올라가고 있을 때여서 아 그분들을 보면 아 CF를 하다가 저렇게 음, 영화 감독으로 갈 수 있고 더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에 음. 이제 꿈만 요만큼 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꿈꾸진 않았던 사람이었기 음, 때문에 꿈이 요만하게 한 주먹처럼 생겨난 거죠. 어. 그리고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음,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3년 일했으니까 꽤 그래도 적금으로 네, 많은 돈을 모아서 그래 한번 가보자. 음. 유학을 가서 제가 갔던 그 미국 서부의 본토에 가서 한번 학위를 따보자. 음.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음, 갔죠. 네. 음, 음. 그때가 이제 97년이었습니다. 97년. 네. 바로 IMF IMF가 터졌. 터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회사에 있었으면은 큰 광고 회사였지만 정말 절반 이상의 분들이 다 퇴사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회사에 머무르고 있었으면은 지금 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냥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좀 더 인생의 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그 그래서 간 거예요. 갔어요. 음, 네. 갔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 쓰는 그 당시가 2,300원까지 올라갔을 걸요. 맞아요. 예. 어. 뭐 하여튼 두 1불에 배 이상. 예. 2,300원이니까 뭐 햄버거 하나 먹기도 그랬고 저는 기억도 나요. 그 당시 커피 0.99센트 커피와 베이글 1불짜리 어. 베이글로 아침을 먹으면서 저녁 때 가서는 집에 그 하숙집 가가지고 죽 끓여 먹고 아. 김에다 죽 끓여 먹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 만나면은 막 이렇게 종이팩에 들어있는 와인에서 제일 싸구려 와인 음, 어. 해가지고 술 한 잔씩 하고 막 그러면서 한인 영화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 제 그때 친해진 분이 강윤성 감독이에요. 범죄도시의 강민서 네, 강윤성 감독님이요. 감독님이 저랑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인연도 또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대학원 과정이어서 5학기 과정이었고요. 이제 처음 가서 뭐 단편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음, 적정 수준이 됐었어야지 입학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 이런 음, 것들을 처음으로 만든 단편 영화를 만들었죠. 칫솔이라는 작품 남편. 단편 음. 네. 영화고요. 나름 좀 상도 받았어요. 어, 국내에서 예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10만 원 영화제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서 상도 받고 10만 원 아주 영화죠. 정말 추억의 진짜 예, 이름. 마이크로 영화제예요. 그 10만 원 영화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 작품을 좋게 봐주셔서 음. 그걸 통해서 음. 부천 영화제도 상영되고 그래서 첫 단편이 음. 나름 네, 인기를 좀 누렸죠. 요즘에 있는 뭐 초단편 영화제 이런 것들이 원조라고 그렇죠. 할 수 10분 있죠. 10분 이내에 예, 10만 원 이내에 제작비로 그렇죠. 만들 어. 수 있는 음, 그 당시는 뭐 다 그냥 비디오 카메라 음. SVHS 카메라로 찍는 어.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여러 영화제들 중에서 가장 젊고 감각적인 영화제였죠. 재밌었어요. 예. 네. 그리고 질문도 되게 재밌는 질문도 많고. 그래서 그걸 만들고 용기를 얻고 입학 허가가 났어요. 입학 네. 허가가 음,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했고 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내가 왜 이런 공부를 안 했을까? 물론 이제 더 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욕심과 저의 방황이 있었겠지만 음, 음.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듯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단편 영화나 뭐 과제를 만들 때도 너무 재밌게 그 시절을 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했던 한국 분하고 그 김동률 씨 노래로
예. 뮤직비디오 하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냥 학교 오. 과제로 만들었어요. 어, 그때도 김동률 씨는 보스턴의 네. 유학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그 한인 분들끼리의 친분이 있어서 그런 교류가 있었군요. 네, 이런 노래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 테니까 뭐 어디 출품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기 어.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카피라이트를 얻고 이제 출품을 여기저기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오, 되게 생각 상복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큰 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상이었죠. 그러니까 에미상이라고 지금은 너무 이제 유명한 그 예.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영화협회가 있고 텔레비전 협회가 있잖아요. 영화협회가 이제 아카데미상, 텔레비전 협회가 에미상인데 대학생들에게 주는 에미상이 있어요. 아, 그 상에서 그 뮤직비디오 부문 음, 그러니까 뮤직 드라마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편집을 맡아서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상을 받은 소식을 저희끼리 너무 좋아서 이제 막 야 이거 어떡하냐 한국에 알리고 싶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알려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뭐 컴퓨터 부팅하는데도 밥 먹고 와야 켜지는 시절인데 SNS도 없고. SNS도 아, 없고 어. 알릴 길이 없는 상황에서 모 기자님이 음, 기사를 내주신 거예요. 오, 그 지금도 치면 나와요. 어. 이동진 그 당시 예, 기자님이 예. 저희가 상 받은 거를 기사를 내주셨어요. 지금 음, 기억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저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그냥 어떻게 이제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소개로 해서 음, 기사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영화 전문 기자도 아니셨을 텐데 음, 관심이 있었으니까 내줬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한국에서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연락을 주셨어요. 반갑다고 너 한국 가서 그러니까 미국 음, 가서 되게 잘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음, 그 정도 아 이렇게 신문에도 나눈 거예요. 사진도 이만하게 났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라고 하고 잊혀지고 있었을 때 그 10월에 이현승 이현승, 감독님이 어. 예,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그게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음, 머무르시는데, 그러니까 하숙집 한국 사람이 있는 방을 좀 얻을 수 있냐 장기간 있을 거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예, 한국인 음. 하숙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제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 아, 그런 인연이 있었고. 네, 저는 그게 제가 인연이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음, 그냥, 그냥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는 그대 안의 블루로 알고 있는 영화 감독님이었으니까 음. 너무 좋아한 영화였고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몇 장면들은 살아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감독님이 오신다니까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사실 학교 수업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 공항 라이드서부터 집에까지 쭉 이제 음, 와서 같이 머물렀죠. 머물러서 이제 그게 인연이 된 거였어요. 같이 한 음. 음,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제가 만든 그 칫솔이라는 단편 영화도 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에미상 받은 그 음, 작품도 보여드리고 쓰고 있는 뭐 시나리오나 단편 음, 시나리오 뭐 장편 수업 때 쓰는 음, 시나리오들 얘기해주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근데 이제 음.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 30이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늦게 출발을 음, 한 상황이어서 감독님이 이제 늦은 나이에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식으로 겁을 좀 주셨죠. 아. 그래서 음, 그래도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제 본인이 새 영화가 들어가는데 우체통을 통해서 네네.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과거와 현재를 왔다 음, 갔다 하는 영화다. 그 영화의 연출부로 객원 연출부 이런 식으로 음. 정식으로는 힘들지만 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음, 해가지고 저는 그 말 하나 믿고 이제 음, 학교 한 학기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바로 온 거죠. 왔습니다 하고 어. 이제 음, 근데 이제 한 발 좀 늦었어요. 그때 연출부랑 다 꾸려져 있었고 저는 음, 뒤늦게 이제
객원 연출부로 막내죠. 막내로 들어가서 늦은 나이에 다들 어린 연출진들이었는데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던 게 저희 첫 이제 네, 조연출 영화 경험이었던 거였어요. 그 영화가 바로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10월에라는 영화로 그런 거. 98년부터 참여를 했으니까 네, 99년, 2000년 개봉이었을 거예요. 99년에 촬영을 하고 그럼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신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학교보다 계속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잠시 휴학을 하고 휴학. 오려고 했는데 휴학 대신에 그러니까 현장 실습으로 몇 학점이라도 걸어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안 되는데 아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굉장히 힘드니까 예외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학점제로 조금 나눠서 학비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뭐 20학점, 18학점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양해를 해줘서 그런 식이 또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됐었죠. 안 그랬으면은 휴학을 하고 다시 왔었으면은 더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어려울 때 그런 기회가 한 번 또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열심히 연출부 생활을 했죠. 그것이 이제 저의 첫 네,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감독님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거나 기회가 왔을 때 물론 망설임이 있으셨겠지만 탁 캐치를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이 뭐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선택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전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인연들이 저를 만들어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제 아들한테 너가 누굴 만날지 결정할 수는 없으나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너의 인생의 인연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죠. 근데 그렇지 않나요? 항상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화의 꿈을 꾸실 때 한국에서 이른바 뭐 연출부 생활이라던가 혹은 뭐 영화과 뭐 그 대학원을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현승 감독님과 인연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오셨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말하자면 9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현장 분위기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어떠셨을까 너무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네. 막 해도 돼요? 실명을 거론하고 실제 회사 이름을 거론해도 돼요? 막?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현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그런 미국 네. 화려한 현장, 그 다음에 한국에서라도 CF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하이 퀄리티의 프로덕션, 폼생폼사하는 프로덕션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한국의 프로덕션을 접했을 때는 날 것 같다? 그 열정 하나로 정말 이들은 그렇죠. 끝까지 가는구나. 어. 근데 저도 한국인이었고 좀 거칠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잘 맞았어요. 그게 안 맞았으면 저도 이게 아,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저는 이제 어찌어찌 어떤 이유 때문에 프로덕션 촬영 들어가기 바로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촬영이 계속 연기 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저의 지금 부인이 아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프로모션을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근데 계속 연기가 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엉켜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촬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아내는 그 당시에 정말 악몽 같았을 텐데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미안함이지만 저는 즐거웠으나 가정에는 많이 소홀했던
오히려 제 아내한테 현실과 이상의 결혼에 대한 괴리는 너무 컸을 거고 저는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음, 힘들었지만 음, 너무 즐거웠고 많은 사람들을 그때 알게 된 것이 큰 보물이었죠. 그때 음. 우노필름 그죠.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사이더스가 아니라 사이더스 이전에 이전에 우노필레. 이현승 감독님, 김성수 감독님 무사팀이 같이 한 방을 썼었거든요. 아, 그때의 기억이 가장 저는 선명합니다. 예, 제 기억 속에는. 음. 아내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점은요? 그 얼마 있다가 촬영이 잡혔다는 소식을 아우, 전달하니까. 전 생각하기 싫은데요. 너무 미안함이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소홀히 하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어찌됐건 예전에는 집을 못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워라밸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일정 기간을 즐기고 나면 다시 현장으로 오는 정해진 쉬는 시간도 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이 그냥 음. 계속 24시간 음, 계속 가는 거고 뭐 그랬죠. 너무 음. 싫어했겠죠. 예, 영화에는 가까워질 수 있었겠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멀어져서 이혼 위기까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어려서 결혼하거나 했던 영화인들 몇 분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비슷하게 그런 갈등이 그렇죠. 있었어요. 영화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너무 하고 싶고 현장에만 있고 싶고 감독님이 뭐 하고 싶다 보면 그걸 밤새라서라도 뭘 음, 하고 만들어내고 끝내고 음, 싶은데 사실은 집에도 잘해야 되니까 그 음. 괴리감이 되게 컸었죠. 음. 그럼 그때 연출부 생활한 10월에 한 편이 딱 끝이었나요? 네, 10월에 한 편을 아, 하고 이제 학교를 예, 돌아가야 네. 되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편을 더 하고 네. 싶었는데 빨리 학교를 그러니까 3학기 남았었거든요. 음, 3학기를 음. 빨리 어떻게 해서 몰아서라도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어, 그 당시 제 계획은 아카데미 혹은 다른 음, 영화의 연출부를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일단은 한 향후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음. 미국 갔는데 그때 이제 재미난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이동진 기자님이 주셨던 그 예. 기사가 그때까지도 불씨가 살아있던 거였어요. 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 측 그때 뮤직비디오를 네. 만들었던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찍어야 되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들어왔는데 감독님 비자가 현장에서 거절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운명이네요. 네, 감독이 못 들어와서 지금 급한데 네. 기사에서 뮤직비디오에 상 받은 너희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걸 좀 찍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비행기는 어디 있어요? 차를 몰고선 친구들 한국 사람들 몇 명이서 가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G.O.D의 그게 G.O.D의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네네네. 와, 그럼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원래 다른 내정된 연출자가 있었는데 네네네네. 일종의 대타처럼. 대타로 이제 한국 유학생들에게 맡겨준 거였죠. 그래서 재밌게 만들고 이미 그러니까 사실 프로덕션에 판은 깔려 있었던 음, 거지만 연출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뭐 만지면서 음. 재밌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첫 프로덕션이었죠. 그때 헐리우드 그러네요. 스태프들을 그러네요. 썼었거든요. 네, 음, 왜냐하면은 뭐 다른 그 감독님의 예산 안에서 쓰는 건데 음, 나름 꽤 예산이 어. 컸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 유명한 스텝도 써보고 막 해서 이제 경험을 또 얻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명한 친구들인지 몰랐는데 그 엄청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음. 완전 초대박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였죠. 제 네. 계획이 터닝이 또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거의, 이후에 이제 네. 계속 뮤직비디오 측에서 음. 연락도 네. 오고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음악을 했었으니까 약간 음악 하시는 분들의 연이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것이 이제 스파크를 이루면서
영화하고는 거리가 또 먼 뮤직비디오를 계속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죠. 음. 사실 이제 그때부터 뭐 G.O.D뿐만 아니라 뭐 S.E.S, 양동근, 보아 이렇게 쭉 작업을 네, 해오시다가 네. 사실은 사랑 따윈 필요 없어로 데뷔하기 전에 네. 그걸 딱 그만두셨어요. 음. 저는 이제 그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뭐였을까? 왜냐하면 아, 그때 너무너무 잘 나가던 뮤직비디오 감독이었기 음. 때문에. 제가 그렇다니까요. 네. 뭔가 이게 그렇죠.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무실도 컸었어요. 예, 청담동에. 그렇죠. 음. 청담동에 사무실도 엄청 크고 뭐 또 폼생폼사 막 커다란 강아지도 키우고 막 카펫 깔린 뭐 이런 사무실에 멋진 뮤직비디오 약간 허세끼가 좀. 허세를 또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주변에서 영화로 연을 맺었던 많은 선배 동료분들이 뭐 부러움과 걱정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아쉬워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 영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다가는 더 늦어지면 못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종종 해주셨고 사실은 제일 큰 힘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우노필름 이후에 사이더스였던 차승재 음, 대표님하고 음, 윤상호 PD님이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셨죠. 어. 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음, 해가지고 결심을 해라. 그래서 음, 이제 정말 뭐 미련 없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음, 마지막으로 동방신기까지만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소녀시대였는데 소녀시대들은 못하고 음. 아쉬움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했죠. 그 당시 처음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게 어, 충, 저 청주에 있는 교도소, 네. 청소년 교도소의 권투 선수 얘기였어요. 어, 어. 네, 음, 그 유상호 프로선님이 이제 어떤 남성과 어떤 힘, 그다음에 그를 극복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저하고 좀 코드가 맞아서 음, 거기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청소년 복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래 준비를 했었고, 음,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초고 한 2곳까지 나왔을 때, 그 교도소의 교도관님이죠. 저희 도움을 음, 많이 주셔도 교도관님이 다른 영화사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 하는데, 그거를 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말씀하셔서, 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기사로 봤어요. 그 주목원 운다. 류성환 감독의 네, 주먹이 유수한 온다. 어. 운다가 이제 그 젊은 파트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유승범 배우. 유승범의 캐릭터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음.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그 할머니와 이제 혼자 네. 된 아이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되게 아, 비슷해서 음. 예, 그 이제 사이더스에서는 그거 요건 좀 보류를 하고 다른 작품을 하자라는 식으로 한 2년 정도 작업했던 게 약간 물거품이 돼서 마음이 좀 속은 어. 쓰렸으나 그런 첫 단추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음, 근데 뭐 한 번의 실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준비하던 시나리오가 이제 제가 직접 쓰면서 준비하던 시나리오가 두 번이나 엎어졌어요. 한 번은 다른 또 작품하고 비슷한 결이어서 또 음, 이제 드랍이 되고 또 한편은 뭐 또 다른 이유로서 배우 문제였나 뭐 때문에 겹쳐서 또 드랍이 되고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그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자꾸만 미끄러져서 한 4년, 5년 정도를 계속 시나리오만 쓰면서 보내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아. 더 미안한. 그 아. 당시에는 음, 지금은 그렇죠. 차 대표님이 그래도 뭐 생활비하라고 조금씩은 좀 음, 주시면서 뭔가 이제 차비와 식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음,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 글 작업에 이제 여념이 없었죠. 뭐 그래서 미안하신 것도 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서울교육문화회관이었어요. 양재동에 있는.
예. 그 식당으로 갑자기 나오라고 차 대표님이. 그래서 네, 뜬금없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네. 되는데 차 대표님 스타일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밥 먹으면서 왔어 천아 너도 먹어. 그래서 같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음. DVD도 아니고 CD에다가 10장 복사한 CD를 저한테 주시면서 일본 드라마인데 어. 음, 한번 봐. 너 1호 전공했지? 막 이러면서 아. 그것도 그렇게 그런 연결이 연결이 돼요. 되네요. 그 연결이 거기서 되더라고요. 저 대표님 저 이러는 제가 이러려고 배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일본 음악을 좋아했으나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본 영화는 좋아했으나 일본 드라마 흔히 지금도 드라마 긴 거를 시리즈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음. 많이 안 보는 거였는데 그때 봤죠. 그 열 몇 장짜리 쭉 보는데 음, 뭐 재밌더라고요. 음. 짠하기도 하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애틋하고 음,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 작품이 이제 사랑 따윈 필요 음, 없어. 일본 작품의 원작도 똑같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여름이라는 글자가 음. 붙었는데 그래서 저의 운명의 첫 발자국이 그렇구나. 그렇게 만나게 된. 아니, 근데 그 3, 4년의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쭉 뭐 그게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쭉 이렇게 흘러오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인생 중에서는 되게 좀 너무 힘도 너무 들고 음.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질까라는 고민이 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음, 버티셨어요? 그 3, 4년을? 근데 많은 영화 감독님들 네. 데뷔 시절이나 할 때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선생님 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어. 연극 영화과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육성했죠. 또 그때 만난 후배와 제자들이 지금 또 열심히 이렇게 영화계, 오. 드라마계에 있어서 그게 또 저의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어. 그 슬쩍 다시 뮤직비디오를 찍어볼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시간이 나와 꼭 누군가의 그 필요성으로 할 때 이제 피디님들한테 얘기하고 음,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사람이라는 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병행하는 거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한창 할 때는 그것이 재밌어서 막 파도를 탔는데 한창 영화에 쭉 빠져 있다가 잠깐 시간 내서 그거를 만들어 보니까 조금 재미도 없고 음. 제가 막 하고자 하는 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 몇 작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안 하고 음, 영화만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힘들었죠. 이제 제일 힘든 게 민생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결혼하고 아이가 막 태어났거든요, 그때. 2002년에 첫 애가 태어났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빨리 첫 작품을 만드는 게 더 음.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감독님은 어떻게 지나버린 것, 네. 지나온 거에 대한 또 미련은 또 없으신 없어요, 없어요. 스타일인가요? 저는 지나간 거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더 힘든 상황이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픈데. 그러게요. 그 당시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데뷔 후가 사실은 더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그 차승대 대표님이 식당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그 주신 뒤에 어쨌든 이제 그 일본 드라마 원작의 이제 사랑 따윈 필요 없어를 바탕으로 이제 데뷔작을 만드셨는데 네. 그게 또 10부작이잖아요. 음. 그 이 길었죠. 10부작을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압축하는 문제도 분명히 음, 있고 음, 음. 그런 점을 또 어떻게 좀 돌파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10부작이던 뭐 큰 뭐 원작 음, 소설이던 그것을 영화 안에 담는 거는 어쨌든 그 감독의 음, 뭐 숙명이자 뭐 목표이기 때문에 음, 그것을 하는 것은 그래 두렵거나 힘들다고 보진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뭐가 힘들었냐면은
그 드라마가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감독님과 엄청나게 인기를 감독님과 끌었던. 작가님이 너무 유명하신 예. 분이어서 음. 원작 훼손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었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의뢰를 한 드라마는 아니었고요. 이전에 많은 난다 긴다 하시는 한국의 드라마 감독님들이나 영화 감독님들이 음. 그걸 판권을 사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그 방송 소유권자 분들한테는 못 믿어온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어. 한국의 작은 회사들이 자꾸만 사재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음. 원작 훼손이 음. 될까 봐.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영화사인 사이더스를 통해서 의뢰를 한 그래서 거고 음. 차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이 작품을 맡기게 된 거였어요. 마침 또 일어일문학과 출신의 맞아. 네, 이러라는. 그러니 제가 그 엄청난 감독님도 아니고 신인 감독인데 그 흔히 말하는 참견이 있을 텐데 그게 음. 국내 분들의 참견이 아니고 일본 일본 분들의 분들. 참견이 네. 있었죠. 그래서 뭐 번역해서 다시 보내고 오고 뭐 이러는 과정 통해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고쳐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게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소화를 해서 2시간, 1시간 반 만에 예, 예. 소화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저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왜 이런 도구를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 스트레스였네요. 나는 신인 감독인데 일본의 엄청난 작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슬쩍 국밥집에서 내미셨던 그분을 원망하신 적은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나간 일은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라도 꼭 해서 이 작품을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음. 데뷔 감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나랑 성향이 안 맞아서 나랑 뭐 이게 안 맞아서 뭐 이렇지는 않았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름 이제 그 주변에 알려졌을 때 많은 배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었어요.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유명세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저한테는 또 감사한 일이었고, 네, 제일 좋은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죠. 그 주연 배우가 또 이제 김주혁,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주혁, 그 문근영 두 배우인데 네. 사실 그 김주혁 배우는 그 마지막에 이제 독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진아림 역할로 굉장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김주혁 배우는 그 이전에도 약간 자신의 음. 그런 면모를 조금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언제나 있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작품이 사랑 따윈 필요 없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문근영 배우도 늘 그 이렇게 뭐랄까 청순한 어떤 청순한.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늘 깨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주혁, 문근영 이 두 배우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 뽑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그렇죠. 참 옛날 일이어서 그걸 떠올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 문근영 배우 뭐 지금도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엄청난 인기였었어요. 아우, 그러니까 진짜 문근영 씨가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이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놀라운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의 아이유급 것 네네네. 같은데요. 왜 이 작품을 하는지 이 작품이 그러니까 감독은 사라지고 이 작품과 문근영만 남아서 막 이슈화가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남자 배우들이 그 작품을 욕심을 냈으나 결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근영 배우의 아우라 그 큰 무서운 그 덩어리감, 존재감 때문에 아마 쉽게 승낙을 못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기사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소속사 배우들끼리 뭐 했다라고 네. 해서 같은 나무 헥터스의 이제 배우였거든요. 김주혁 씨.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막 나고 했었는데 사실은 김주혁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표시했었어요. 생각도 많이 표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흔히 말하는 담배 피는 각도서부터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그냥 비주얼적으로 네. 뭔가 새롭게 보이려고 저랑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같은 소속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서포트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제가 욕심을 내서 더 다른 식으로 캐스팅을 했다면은 지금 과연 음, 그런 시너지가 있었을까? 신인 감독으로서 그 당시에 음. 기획사나 뭐 제작사나 되게 올바른 판단으로 저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주혁 씨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많은 노력을 제가 많이 못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신인 음. 감독으로서의 두려움이 음. 있어서 많이 못 받았던 게 너무 미안하기는 음. 해요, 사실은. 사실 그 데뷔작의 이야기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 사랑 따윈 필요 없어가 당시에 개봉을 했을 때 그 사이더스에서 똑같이 만든 음. 그 음, 이정범 감독의 열혈남아도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 그렇죠. 물론 그 투자 배급만 놓고 보면 각각 뭐 쇼박스, CJ여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제작사의 두 영화가 같은 날 개봉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화제였고, 전무후무해요. 예, 지금도 없죠. 예. 전무후무했고 그쵸. 더군다나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처럼 이 제작 편수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그때는 정말 한국 영화계가 와, 1년에 정말 영화를 많이 찍었구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타오르던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좀 새삼 음, 하게 되는 거여서 아, 그날 두 영화가 사이더스의 두 영화가 같은 날 개봉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런 때도 그럴 때도 있었구나라는 그쵸. 있었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황기라고 했었죠. 네. 2005년, 2006년에는 네. 연출부 중에 감독 데뷔 못하면은 능력이 없는 거다 할 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데뷔를 그 당시 많이 했었고 음. 저 이정범 감독님하고 저하고 밍숭맹숭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왜냐면 사이더스 때 다 방들이 조그만 방들이 쫙 있어서 서로 다 인사하고 얼굴 그죠. 보고 밥도 먹고 막 이런 사이인데 이렇게 됐네요 하면서 어. 이제 뭐 윗선에서 뭐 배급권에서 절정한 상황이니까 음. 그게 뭐 어떤 의도가 있던 아니면은 의도가 없던 어찌됐건 좀 같은 음.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힘의 낭비처럼 보여지는데 반면 음. 전 진짜 기억이 그 당시에 한국 영화들이 일주일에 4편, 5편씩을 동시에 어. 개봉을 음. 했어요. 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만큼 관객이 많이 양분화되는,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제 영화가 개봉됐을 때 외국 영화가 그거였는데, 글렌 그로스 나오는 그 회사원, 회사원 나오고 회사원이요? 갑자기 여기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 외국 영화들은 나름 선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 어. 영화들이 너무 많이 양상되고 있어서 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 다음 제가 개봉했던 이 11월 19일 지금도 기억하는데 19일 다음 주가 이병헌 씨의 그의 여름이 개봉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한국 영화의 탑 배우들의 영화들이 막 계속 개봉을 하니까 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어. 저는 어. 지금의 느낌하고도 음. 비슷하다고 봐요. 그것이 음. 십몇 년 차인가요, 지금? 뭐 20년 가까운 그쵸. 차이에 17년 정도의 텀이 되는데 지금도 K 콘텐츠, K 드라마, K 영화 해서 음. 사실은 편수는 줄을지언정 음. 이제 양쪽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늘은 뭘 봐야 할 정도로 다 맞아요.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음.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요약본을 보고 음. 선별해서 보는 MZ 세대들이 있듯이 편수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위기가 확 왔었죠. 음. 2007년 이후부터는 음. 한국 영화의 편수가 줄어들고 음. 좀 그 당시에도 위기는 한번 왔었어요. 어. 제가 음. 두 번째 영화를
못 만들고 한참을 음, 방황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었죠. 음. 아까 개봉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개봉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보통 세수를 하니까. 근데 그 뭐를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의 그 저의 어떤 그 공기감, 그 음, 시야와 그때 아침에 그 시사회가 신촌 메가박스였거든요. 네, 어, 거길 갈 때 음, 그 버스 안, 지하철 안, 거기에 느낌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음. 평소와는 다르죠, 공기가. 그쵸, 완전 다르고 긴장이 확 돼 있죠. 음. 음. 실수할까 봐. 아, 실수할까 봐. 실수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딱 그때는 또 지금하고 딱 개봉 풍경이 달랐던 게, 음, 뭐랄까, 그, 영화 보기 전에 막 무대 인사도 조금 지금보다는 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좀 거하겠죠. 예, 완전 과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우분들이 좀 센 배우분들이어서 예.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가 잘 만든 건가?라는 너무 큰 갈등이 있었죠. 못, 못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신인 감독으로서 못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애정은 가득하지만 아쉬움은 많죠. 배우분들에게.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네. 그 당신은 한 번도 영화 감독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오직 뭐 어. 영화만 해왔다. 다들 비슷한 답변 하시는데 실제로 이철화 감독님은 뭐 사실 그런 제목으로 기사도 많이 떴잖아요. 아, 여의도 네. 빵집 사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기서 말씀드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그만두기 위해서 그걸 한 건 그렇죠. 예, 그거 아니었고, 아니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작품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이더스가 이제 KT에 인수되면서 네, 네, 네. KT에서 콘텐츠가 필요해서 음, 되게 저예산 영화들을 많이 이제 의뢰를 했거든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음, 의뢰한 거 받아가지고 네, 저는 그때 만들었던 영화가 그래서 스토리 오브 와인이라고 네, 이기우 네, 네. 이기우 서현진 씨가 음. 나왔던 되게 제가 각본 쓰고 막 음, 한 달 만에 막 쓰고선 막 찍고 했던 재미난 영화가 있는데 물론 개봉은 못했어요. 개봉하려고 음. 노력은 했으나 KT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영화가 돼버렸는데 그런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페가라고 네, 공평하게. 예. 김원국 대표님이 음. 시작한 영화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서울의 봄을 예전에 만드신 네네네 김원국 김원국 음. 대표님의 대표가 지금 회사 이전 회사에서 또 저예산으로 저와 함께 만들었던 공포 영화. 어, 뭐 MBC에서 이미 만들어 놨던 다큐멘터리를 제가 영화판으로 다시 재편집하면서 만들었던 안녕 오케스트라. 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제 작품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어. 사실은. 예, 뭔가 떳떳하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어, 작품들을 만들면서 근근히 큰 작품을 기대하는 게 벌써 5, 6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음. 음, 와중에서 둘째는 태어나고 어.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온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내가 영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 칼은 뽑았고 응. 음, 계속 영화를 할 텐데 글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 강의는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요. 각본 각색을 해도 모자라고 강의를 더 다녀도 모자랄 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게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너무 이제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저도 어 빵을 만드는 건 생각을 못 했고요. 음. 예, 커피를 좋아했어요. 아까 와인 영화 아. 했고 이제 예,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커피는 뭐 로스팅 하는 거 뭐 몇 분 한 1시간 내면 끝나면 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좀 이용해서 커피를 볶고 이제 가게는 아내가 운영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빵도 직원을 고용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밀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음,
그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 뭐, 갈게. 나 가서 빵 살게. 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았고, 아, 그 약속을 지켰던 분이 딱 한 분 오, 계신데, 첫날, 그게 주혁 씨였어요. 아, 아, 근데 약간, 그게 영화, 약간 소름 돋는다. 첫 영화가 끝나고, 그 흥행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음, 어, 그랬을 때인데,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러 온 배우는 주혁 씨였어요. 와, 음,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혁 씨는. 그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음, 버텼어요. 네, 음, 버텨가지고 제대로 된 두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날 보러 와요를 하게 된 거죠. 어, 음. 사실 그 감독님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을 성공적으로 손대신 분이 사실 감독님 말고 또 한 분 계시는데 누구죠? 강윤성 감독님. 아, 예, 강훈사. 강윤성 감독님도 의류 사업이 에이, 완전 또 대박이 대박이 났고. 나서. 그 강윤성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오래된 사이인데 강윤성 감독님이 데뷔하기 전에 이제 그렇죠. 그런 일을 와이프분이 계속 하셔서 서로 응원도 많이 해주고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예. 있어서 잘 될 거다. 좀만 버티고 강 감독님은 글을 워낙 잘 써서 그 좀만 버티면 될 거다라는 서로 위로의 아, 아이콘이었죠. 예. 강 감독님도 가게는 자주 와서 빵 잘 사 먹고. 혹시 그럼 커피를 네, 좋아하시고 이런 빵집을 하시는 게 이거랑 또 연결이 되나요? 서울국제 네, 음식영화제와 연결이 되는 네네네. 거죠? 정호전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된 사이였죠. 서로 이제 아름아름 영화제나 이런 데 가면은 서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함께 이걸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음,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음, 오픈해서 다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빵이나 커피나 이야기를 제가 음, 좀 리드해서 할 수 있다면은 뭐 즐거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음. 음, 뭐 그래서 커피 영화 수입된 커피 영화들의 약간 모더레이터로 가끔씩 아, 그죠. 나가서 이게 더 빵 영화 뭐 음, 해피 브레드 같은 네, 일본 영화들 그죠. 나왔을 때 제가 가서 아, 그걸 그러네요.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게 또 연이 되네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연이 돼서 예전에 그 저것도 있었어요. 원스 어폰 타임 아메리카 네. 영화 그 감독판 재개봉했을 예, 때 예. 그 거기서 주인공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케이크를 먹잖아요. 아, 예, 예. 케이크를 먹고서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조그만 애 둘이서 예, 조금씩 예. 조금씩 파먹다가 마지막에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음,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 영화를 할 때 제가 자원해서 그 오신 분들에게 쿠키를 구워가지고 준비한 적이 오, 있었어요. 어, 이벤트성으로 음, 그때 영화사가 찰란이었나? 예, 네, 예. 영화사 찰랑, 네, 예. 찰란이 했을 때 그걸 같이 해서 했던 기억도 나고 제임스 뭔가 우즈였나? 제임스 예, 우즈요. 제임스 아유, 우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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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어찌됐건 저는 영화에 관련된 일을 즐기는 건 너무 좋아했었어요. 음, 빵집이 우선은 사실은 아닌데 뭐 워낙 워낙 잘 유명해서. 됐으니까. 그냥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 브래드 피트라는 이름도 처음에 그렇게들 반대하더니 너무 잘 지은 이름을 네.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뭐 그런 아재 감성 개그로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오늘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뭔가 좀 경계 없이 그 네. 영화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음. 사실 많은 감독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어떤 예술가적인 자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되게 좀 고지식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심지어 뭐 가령 다른 일을 해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꿈에도 못 꾸시고 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영화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도 안 맡으시고 오로지 그냥 작업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고집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감독님 너무 이제 편하게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오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근데 네. 지금 너무 전곡을 딱 찌르셨는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음,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만들고 제가 계속 배우들한테 미안한 작품이죠라고 하는 그 음, 시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음, 그런 영화 감독이었어요. 음, 어, 음, 내 작품에 대한 애고가 강하고, 음, 그다음에 소통을 조금 미흡한, 그러니까 음, 배우들의 소통도 미흡할 수 있고 스태프들 소통도 미흡한 내 고집만 있는 내게 대단해라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영화를 한다는 명목하에 가게라는 걸 구멍가게를 빵가게를 시작하면서 그게 쉬웠진 않았어요. 음, 그게 굉장히 창피하고 주변에서 아, 손가락질이 좀 많았었거든요. 음, 아우 쟤는 이제 영화 그만한다 끝났어라고 음, 손가락질도 사실은 있었겠죠. 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장사를 음, 하는 거 이게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세일즈가 음, 음. 얼마나 영화 감독하고 반대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힘들었었는데 어 저는 긍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거기서 뭔가 저의 스킬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변화된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지금 어, 말씀하신 좀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최근에 작품을 하면서 작품이 쌓여지면서 변화하는 감독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회생활을 좀 다른 거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조금 더 유들거리면서 음,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좀 설득하는 게 좀 용이해지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음. 제가 이렇게 막 떠들지만 옛날에 이렇게 떠드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이, 이 폼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머리 기르고 조용하고 음, 글만 쓰고 막 이런 친구고 뭐 음, 주변에서는 뭐 CF다 밀피드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그림을 저 사람 저 친구 뽑아내지 않았을까 했지만 음, 결국에는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음, 그냥 영화 감독 데뷔 준비생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과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음, 것들이 저를 조금 조금씩 변화하면서 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음, 결론은 그런 많은 경험들이 지금 현장을 되게 즐겁게 해요. 요즘의 현장은 그래도 많이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리고 사실 재밌어요. 그 감독조합의 어떤 이사회의 그 위원이 돼서 활동하시는 것도 사실은 다른 감독님들은 서로 막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선뜻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뜻은 되게 아니에요. 아, 선뜻은 임 어쨌건 감독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이래가지고. 네, 좋아요. 우리 만남은 또 다른 또 이렇게 새로운 창의를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 좋은 감독님들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또 주요한 화두가 있다면 뭘까요? 이슈나 화두. 그러니까 그 감독조합 내 어떤 이사회 내에서. 회원 수를 확보해서 뭔가 이제 음, 단체 힘을 키우는 거죠. 이제 음, 그런 음,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명 내외 소규모 그룹이어서 저희가 어떤 음, 뭐 의견을 발휘한다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때 음, 그것이 조금 갭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힘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음, 모르고 있는 감독님들 또 음, 연락이 안 되던 감독님들 다시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힘을 모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숨어 있는 저작권, 음, 예, 저작권 문제. 저작권료에 대한 배분을 이제 감독만 챙기겠다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게 사실 오해들이 막 많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 단체가 하나하나씩 깨트려야지 많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음,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감독조합이 좀 그걸 우선시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또 열심히 지금 음, 몇몇 감독님들이 정말 열심히 진짜 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정도로 어,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창작에 대한 어떤 한계,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갈림길, 그러니까 AI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작가조합이나 뭐 연예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고민들을 해서 파업도 하고 했었는데 창작자로서의 갈림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인간이 결정하고 이제 해야 될 것들, 글, 그림, 영상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음, 대체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어디까지가 대체가 되는 것인지 음, 그 자본은 대체를 빨리 요구할 것 같거든요. 창작자의 권리와 위치는 어디까지인지를 음, 잘 선택해서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음, 문제에 닥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음. 특히 그 저작권 문제는 사실 이제 워낙 뭐 유명한 감독들, 뭐 이른바 뭐 누가 연출 개런티를 얼마를 받았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뭔가 그런 지점들은 아 이제 그런 어떤 성과나 그런 성취나 그런 과실을 감독님들만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진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방송국의 그 제방료라고 하는 것도 네. 그 배우나 출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작가들도 이제 그쵸. 다 받는 받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노래도 한 곡이 있으면 작곡가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한국도. 부른 가사 뭐 가수나 편곡자 다 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지금 감독조합에서 이제 계속 긴 시간 뭐 이렇게 싸우고 계속 알려가고 있는 그 저작권 문제가 사실은 감독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에 창작을 위해서 지금 뭐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유튜버도 전 창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분배가 잘 되는지는 뿌리부터 음, 잘 체크를 해서 해야 음, 되겠죠. 음. 음. 혹시 그 감독님의 그냥 개인적인 네. 새해의 목표나 뭐 바람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개인적인 새해 목표. 사업. 영화를 네. 영화를 하려고요. 어,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오케이 마담을 네네네. 네. 개봉했을 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여서 맞아요. 작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드라마를 연달아서 세 편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 오픈된 건 한 편인데 최근에 우리 박지우 배우랑 같이 뭔가 스프릿 핑거스라는 작품을 하나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 작업 중인데 내년에는 2024년에는 다시 저는 극장용 영화를 어,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서 다들 우려합니다. 근데 저는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 엄정화 씨하고는 예전에 뭐 뮤직비디오 활동하실 때 아니요, 아니요, 인연이 아니요.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고요. 저는 이 엄정화 씨의 예. 캐스팅은 제가 먼저 드린 게 아니고 예. 감사하게도 엄정화 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아,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감독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 대본 내가 어디서 네. 읽어봤는데 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음. 열정적으로 와서 저를 면접 보셨어요. 면접 오. 보시고 오. 저는 엄정화 씨라는 대단한 디바가 제 작품에 출연한다. 그걸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에서 그 그렇구나.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어. 음.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이렇게 오케이 만하면 너무 재밌게도 아유 봤고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엄정화 씨 캐릭터가 너무나 찰떡이어서 네. 혹시 그 이 두 분이 예전에 그 미리야. 뮤직비디오 작업하실 때 연이 인연 있었나? 있으셨나라는 걸 계속 찾아보긴 했었어요. 아니요. 전 너무 영광이어서 그런 대선배님이 나이는 같지만 대선배님이 저와 함께 작업을 예. 한다는 거에 너무 큰 영광이었고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배우분이고 아이디어 좋고 현장에서의 그 진지함은 너무 귀감이 되는 사람이어서 예. 정말 이빠른 칭찬이 아니고 대단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그 시점 그러니까 뭐 제가 감히 얘기한다면 엄정화 씨는 오케이 마담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음. 이전에 10집 앨범을 내고 작품이 계속 네. 좀 힘들게 들어갔을 때 오케이 마담 이후에 정말
오, 그러네요, 진짜. 돋듯이 쫙 그냥 이렇게 음,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죽자 음. 사자 열심히. 음. 몸도 많이 힘들었었고 지금은 노래도 부르고 얼마 전에 콘서트도 하셨는데 네. 네. 노래가 중요하지 않았대요. 본인은 연기, 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할 정도로 어, 갑상선 때문에 고생을 좀 음, 했었거든요. 본인은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다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그 데뷔작의 고 김주혁 배우에 대한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워낙 네, 좋아했던 배우여서.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브래드 피트 네, 방직 그 첫날에 왔다는 그 에피소드로 뭔가 좀 다 설명이 되는 것 어.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도 네, 본보기가 많이 됐었고 저보다 어렸지만 큰 형님 같은 느낌의 음. 어른이었어요, 어른. 네. 근데 혹시 뭐 그래도 네. 오늘 그 이 자리 이제 나오기로 결정하시면서 물론 그 역시도 본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 아, 있으실 저는 근데 이게 데뷔의 순간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매일 보고 알았고요. 예. 아. 그전에는 이제 한국 영화의 위기에 대해서 잔뜩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데뷔 때 얘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를 하지?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 네. 아,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오는 것 같고, 그렇죠. 포항도 있고, 예. 위기도 있고, 지금은 뭐 드라마도 위기고, 뭐 다 음. 영상업계가 다 위기인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예, 다양성이 어떤 선을 넘었을 때는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숨이 좀 죽어서 흔히 말하는 불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영화는 죽었다, 뭐 영화를 왜 또 하려고 하냐, 저는 이제 영화 준비하고 오려고 하는데, 음. 많은 얘기 하는데, 뭐, 사실은 다루는 매체가 다를 뿐이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직업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새로움을 꿈꾸고 새로운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접근을 한다면은 그것이 뭐 영화가 됐던 시리즈가 됐던 음. 어떤 형식으로 미래는 어떤 형식으로 미디어가 또 다른 미디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음. 영화 감독은 준비를 해야죠. 자기 이야기를 무엇을 할 건지. 그래서 제 이전, 그러니까 24년부터는 이전을 좀 지워버리고 좀 오. 새롭게 내 이야기, 철화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영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좀 어. 있어요. 그전에는 의뢰 들어오는 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들 한다면은 조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라고 국한을 짓는다는 음. 전 전 세계 영화가 문제라고 보는데 음. 한국 영화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그 후배 양성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아카데미 얘기하는 뭐 포스트 박찬욱 봉준호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과연 그동안에 잘하는 후배들, 잘하는 학생들을 영상업계로 얼마나 이끌어줬는지를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 뭐 매체든가 아니면 신인 감독들에 대해서 그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독려해주는 게 과연 있었나를 생각했을 때 한국 영화의 미래는 그들을 끌어주는 게 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루트를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 산업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믹한 산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끔 예전처럼 강의는 아니지만 특강을 하러 음. 영상 미디어 학과라는데 영화과도 없을 때도 아. 많아요. 근데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어. 되게 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내 워라밸도 있어야 되고 일을 했으면 이만큼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시대인데 그랬을 때 진정한 신의 아티스트를 어떻게 골라내서 키울 것인지 그냥 뭐 지금은 뭐 밤새서 일하고 밤새서 글 쓰고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뛰어난 영화 천재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계속 주시하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계가 이제 주니어들을 키워야 되는 임무가 있다면 이제 영화계로 입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감히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만 제 목구멍도 무소청인데 만약에 영화 감독이 내 인생의 뭐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많은 두려움을 다 잊고 그냥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은 직업이에요. 예. 저는 아이돌보다도 더 두려움이 많은 직업 같은데 위험성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도 오히려 더 적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본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줘서 그 많은 인력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주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어떤 화가나 어떤 소설가보다도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 그렇게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그게 영화 감독의 매력이라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직업과도 바꿀 수 없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직업을 놓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진다면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새로운 관점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의 즐거운 대화는 마치기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2024년 이철화 감독님의 신작을 기다리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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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